지난 영상에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청신호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직후입니다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항공 수출 관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신형 4.5세대 전투기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와 향후 K방산이 맞이할 여러 가지 희소식들, 그리고 이 전투기와 얽힌 인도네시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첫 시험 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인근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했으며 33분간의 시험 비행을 마친 후 오후 4시 13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KF-21의 특징으로는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의 생김새가 있는데 이는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된 후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KF-21은 2021년 4월 9일 출고식을 통해 보라매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으며 보라매는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인 보라매 사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 중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에 7.7톤의 무장 탑재력으로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뛰어난 전투기로 현 세대 최강 전투기인 미국의 F-22에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 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최정상 레벨에 도달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1차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를 도입하고 2029년부터 2032년에 80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차 도입 물량의 상당수는 단저형이지만 일부는 기종 전환 훈련을 위해 복자형 기종으로 도입된다고도 전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 및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이미 사용 중인 F4 팬텀2와 KF-5 제공호 등 노후된 전투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초도 비행 성공은 KF-X 사업 선언 이후 약 22년 만이며 방위사업청은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낸 성과로 해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 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 시험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 시험을 통해 비행 영역을 확장하여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2026년 체계 개발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KF-21의 성공적인 첫 비행을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호 시제기가 출고된 지난해 4월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에어쇼에서는 KF-21 비행 장면을 상영하며 KF-21과 함께 국산 경공격기 FA-50,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 헬기 LAH 등도 전시해 해당 에어쇼를 방문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FA-50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요구에 맞춰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 최첨단 장비를 추가 탑재한 성능 개량형이 소개되어 방산 수출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도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며 에어쇼 현장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 화제가 됐습니다. 에이브러햄 에이트미 군사 전문 잡지 밀리터리 워치 편집장은 2020년 외교 전문제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가 주고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들 국가가 운용 중인 전투기를 교체할 때 KF-21이 유력한 후보군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바 있어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더욱 신빙성이 실리는 중입니다. KF-21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에 대한 모든 기술적 지표가 전혀 축하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KF-21 스텔스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이 군사 전문가는 자국의 4세대 전투기 J-10을 예로 들며 J-10의 첫 비행은 1998년으로 KF-21보다 24년 빠르며 최대 비행 속도 역시 마하 2.1로 20여 년 후 선보인 KF-21보다 빠르다. KF-21은 중국의 20년 전 수준. 만약 미국, 이스라엘, 영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한국 KF-21은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조롱해 세계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X2기의 성과 부진에 비해 KF-21의 성공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잠재력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답답한 듯이 4.5세대라 칭하지만 F-16이나 F-15 등 최신형 전투기보다 뒤떨어질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제로기보다 느린 비행 속도다. 자국의 최첨단 기술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게 30년 전 일본 모습 같다.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으면서 모양만 스텔스기를 흉내내는 엉터리다. 초음 속 예정기다 등 보면 볼수록 헛웃음이 나오는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소음이 나는 도중 인도네시아의 먹튀 논란 또한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비 중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대가로 2026년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KF-21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다는 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인도네시아는 경제사정 악화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2017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프랑스의 전투기 라팔 구입을 시도하는 등 군사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고 2021년에는 기어코 라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없으니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약 1조 7천억 원가량의 막대한 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일각에선 KF-21에 붙은 인이 국기를 떼어내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대한민국 방위 산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먹튀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소외당할 위기에 처하자 먼저 대한민국에게 미납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헐레벌떡 정상회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 열린 한국인리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핵심 의제가 됐어야 할 KF-21 분담금 문제를 쏙 빼먹으며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두루뭉술한 의견만 내놓으며 대놓고 돈은 내지 않고 KF-21의 성공에 무임승차하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과거엔 대한민국의 전통적 방산협력국이었지만 지금은 분담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발목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납금 또한 1조 6천억 원으로 낮춰주고 그마저도 30%는 현물로 갚겠다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며 그 현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망고로 30%를 낼 셈이냐는 해외 네티즌들의 조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및 나토 시장에서 주역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인도네시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